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y는 a의 x제곱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하죠. 그 지수함수는 a가, 즉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지는 이러한 증가함수의 개형을 그리게 되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의 개형을 그리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 0,1을 지나간다는 건 물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0,1을 지나간다는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프를 만나게 됐을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좌표화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는 어쨌든 좌표화를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기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점을 x좌표를 t라고 하자. 그럼 y좌표는 a의 t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 증가함수뿐만 아니라 요 점을 a라고 놓고요. 아니 p라고 놓고요. 요 점을 q라고 놨을 때 0,p를 연결한 요 직선, q를 연결한 요 직선, 그런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프를 이용해서 좌표화 처리한 이후 그 다음에 대소비교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소비교는 크게 봤을 때 그 점에 대한 x값을 비교하거나 y값을 비교하거나 기울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넓이를 비교하는 식으로 어떤 좌표값 가지고 x값, y값 또는 기울기 또는 넓이와 같은 소재거리들을 대소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수함수라고 해서 다른 함수와 다를 바가 없죠. x축으로 y는 f의 x라는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라 그러면 y 대신에 y-n 들어가면 되고요. x 들어갈 자리에 x-m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식이라든지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식이 뭘 의미하는지 어디에 대칭 이동한 식인지를 식을 보고 그래프로,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식을 보고 그래프로, 자,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이거는 기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y는 a의 x꼴의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할 때는요, 단순하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만 a의 x제곱 또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치환도 중요하니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자, 이 정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얘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다가 정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것도 반드시 묻히시면 안 됩니다. 또한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실수값이 다 허락을 하는 그러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하고 그리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가면 새로운 a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는 밑이 같을 때는 밑을 띄면 돼요. 밑이 다를 때는 지수가 같을 때는 fx가 0이 된, 즉 지수 쪽이 0이 되거나 아니면 ab가 같으면 되겠죠.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풀이 해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수의 어떤 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x제곱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t로 치환하되 t에 대해서는 범위가 바뀐다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밑도 지수도 바뀌는 그러한 꼴이라면 양변에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지수 부등식의 풀이도 조심할 것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밑이 통일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셔야겠죠.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기본적으로 밑 통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0과 1 사이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라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수 부등식에 밑에 a가 들어갈 때는 0과 1 사이에 있는지 1 이상인지 범위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밑과 지수가 동시에 바뀌는 그러한 식이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지수 로그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a가 1보다 클 때는 여전히 증가함수입니다.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수나 로그나 밑 조건이 밑 대소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밑 대소 비교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밑 대소 비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축이 있어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자,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둘 다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럴 때 0과 1을 지나가는 건 분명한데 그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본다 그러면 3의 x제곱이 좀 더 크죠. 2의 x제곱보다. 그래서 누가 어떤 그래프를 택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3분의 1의 x제곱이요. 밑이 2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큰 것은 얘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양수, 즉 1사분면을 지나간다. 1사분면,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 방향으로 커집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죠. 그 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직선의 기울기 비교할 때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 y는 mx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y는 nx요. 그러면 분명히 m과 m의 대소 비교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라면 n이 더 큽니다. m보다. 자, 비슷한 논리로 여기 y는 px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px. 그리고 여기를 y는 qx라고 해볼까요? y는 qx. 직선인데 p와 q 대소 비교했을 때는 q 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n이 더 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q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방식은 로그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와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 중에 밑이 큰 것은 얘입니다. 그 이유는 요 화살표의 방향이 역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3의 x다 라고 했을 때 요게 y는 로그의 2의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y는 로그의 3의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도 이쪽 방향으로 들어갈 때 밑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는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제곱이고 또 하나는 y는 로그의 3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밑이 더 크려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
대소비교는 그래프 하나 가지고 밑이 어떤 게 더 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는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자, 이것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내용인데 조건이 있었죠. 양수 조건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많이 이용되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이용되는 공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부등식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도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밑이 1 이상일 때를 구별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좌표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A라는 점이 2선면 위의 점이 여기 있고요. A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AB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 길이가 5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2분의 3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31이 요 길이가 돼요. 자, 그럴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밑을 찾으란 얘기죠. 자, 좌표를 한번 설정하고 좌표로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요 점을 뭐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점을 Q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P를 이 함수값에 집어넣은 2의 마이너스 P제곱과 Q를 여기다 집어넣은 뭐 A의 Q제곱이 같아야겠죠? 당연히 여기는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같아야 합니다. 자, 일단 P 설정, Q 설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좌표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의 B의 길이가 5이다라는 얘기는 Q에서 P를 뺀 Q 빼기 P의 값이 5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용해야 되겠고요. 또한 2분의 31이 나오려면 자, Q를 이 함수에 집어넣은 A의 Q제곱에서 자, Q를 여기다 집어넣은 2의 마이너스 Q제곱의 값이 2분의 31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A를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방정식을 풀어내는 문제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정보를 하나 주어야겠죠. L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P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 볼까요? P 들어갈 자리에 Q 빼기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Q-5를 대입합시다. 자, 그럼 요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2에 이거 지금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5-Q제곱이 A의 Q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2의 5제곱은 32예요. 3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A의 Q제곱이 되는군요.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좀 보였어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Q제곱 대신에 자, 32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A의 Q제곱 마이너스 32분의 1에 A의 Q제곱, 이것이 2분의 31을 만족을 해야 되며, 자, 이건 지수의 합차로 보셔야 돼요. 즉 공통인수로 묶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의 Q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빼기 32분의 1이다 보니까 32분의 31이 얻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2분의 31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31은 지워지고 A의 Q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거 16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A의 Q제곱이 31이다. 자, A의 Q제곱이 16이요. 16이에요. 얘가 16입니다. 그 얘기는 2의 마이너스 P제곱이 16을 만족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P의 값은 4가 돼요.
P의 값은 얼마입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얘기는 Q의 값도 구할 수 있죠. Q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Q는 1이네요. Q가 1이라는 얘기는 A의 Q제곱이 A의 Q제곱이 2의 마이너스 P제곱과 같아요. Q가 1이래요. 그러니 A 값은 16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A 값은 16이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양수 A를 구하라고 했고 좌표화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좌표 설정을 위해서 P와 Q라는 점을 각각 설정하고 그 길이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식으로 써서 주어진 식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한 후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내면 답이 얻어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 t와 두 곡선 지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pq라고 하고 pq의 길이를 f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길이가 ft군요. t가 결정되어 있을 때 pq의 길이를 ft라고 했을 때 ft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t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빼야 ft가 얻어지죠. 먼저 ft를 구해 봅시다. 자, 여기다 t를 집어넣게 되면 2에 x-t-2군요. 자, t-2 플러스 2라는 값에서 자, t를 아래 함수에 집어넣은 것을 빼야 됩니다. 1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t제곱을 빼야겠죠. 이것이 ft의 모습이에요. 자, 이 식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면 이거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에 곱하기 2의 t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저 뒤로 보냅시다.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값으로 자, 마이너스 지수로 바뀌죠. 2의 마이너스 t제곱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요 모습의 값이 ft가 되고요. ft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산술기하를 이용하셔야겠죠. 식의 모습을 봤을 때 산술기하를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4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은요. 이 두 덩어리를 곱했을 때 곱이 일정하다 보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죠. 두 개를 곱한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얻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면 1입니다. 그 말은 2는 1보다 크다는 얘기고 1이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을 더하게 되면 최소값은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 b는 2가 되고요. 언제 최소를 갖냐가 중요합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두 덩어리가 같을 때 등호를 만족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죠.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과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같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t가 얼마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2의 t제곱을 살짝 치환합시다. 뭐 k라고 할까요? 치환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k 그것이 k분의 1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자, 두 개 곱하면 k의 제곱이 4인 것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k는 양수값 2를 택해야겠죠. 자, t를 치환하면 양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k가 2래요. 얘가 2랍니다. 그 말은 t의 값은 1이어야겠죠. 즉 t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 상황이 됩니다. 답은 3번이 아니라 5번이네요. 1 플러스 2요. a 플러스 b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서 직선 y는 2x-4와 두 곡선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요 점과 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요 그래프 먼저 살짝 판단해 보시면 4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에 2의
4로 묶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럼 x-1 나오죠. 자, 그 얘기는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뀌다 보니까 로그 2의 4라는 값과 자, 로그 2의 x-1 이렇게 처리되죠. 즉, 요 값에서 2를 더한 겁니다. 즉, 로그 2의 x-1 플러스 2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가 뭘 의미하냐면 원래 주어진 로그의 기본 로그 함수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점이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이 점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2입니다. 이 함수가. 그러니까 요 점에서 기울기가 2자리는 직선을 따라가면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다 보면 정확히 A라는 점이 평행 이동을 거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등적 변형에 의해서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랑 정확히 일치하겠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부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는요. 평행이동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X축의 방향으로 이 점이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잘 봤을 때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 점이 자, B라는 점으로 갔을 때 1만큼 이동했어요. 여기를 2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밑변을 구해야 됩니다. 직선의 움직임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어요. 2x-4와 2x-8이라고 되어 있죠. 자, 2x-4라는 것을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해야지만 2x-8이 얻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한 정도가 밑변의 길이, 즉 요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의 x-2가 되는 거고요. 이건 2의 x-4가 돼요. 그러면 x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 즉 x 대신 x-2를 썼기 때문에 자,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밑변은 2가 됩니다. 따라서 밑변이 2고 높이가 2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가 답이 되어야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 주어져 있을 때는 좌표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pq의 좌표가 각각 x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p하고 q의 x의 비율, x값의 비율이 1대 3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P점의 x좌표를 A라고 설정한다고 했을 때 Q점에 대한 x좌표는 3회가 되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함수값이 같음을 이용해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A를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로그의 3분의 1의 A가 되고요. 그 값은 여기 함수 지금 집어넣습니다. 여기 함수에다 A를 집어넣은 로그 3의 A에 플러스 K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식이 하나 얻어졌고 3A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3A를 집어넣으면 로그의 3에 6-3A 3A는 자, 여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 로그의 3에 3A 플러스 K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K를 찾아오는 것이 여기서 요구사항입니다. 자, 뺍시다. 이렇게 뺄까요? 자, 요 값은 1 플러스 로그 3의 A 아닙니까? 따라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빼게 되면 요 두 개 지워지고요. K 지워져서 1만 남아요.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자, 우변의 모습은 1만 남습니다. 좌변의 모습은 밑이 다르죠? 자, 요것은 마이너스 로그의 3의 A로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자,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로 바뀌겠죠? 자, 로그의 합은 밑이 같을 때 진수의 곱으로 바뀐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a 곱하기 6-3a가 되는군요. 즉 이것이 3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곱하기 6-3a가 3이 나와야 합니다. 자, 전개하면 6a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어야 하고,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식 나오네요. a는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a가 1일 때요,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k는 0이군요. 따라서 답은 3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